편의점 프랜차이즈 중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여러가지 많은데 사실 이건 어떤 걸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1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평균 매출이 높으면 제일 잘 나간다는 뜻이다 라고 한다면 GS25가 1등이 되는 거고요. 아니지 무슨 소리냐, 평균 매출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평균 매출을 보는 게 맞다. 예를 들어 같은 매출이어도 100평짜리 매장이 매출 1억을 내는 것과 20평짜리 매장이 매출 1억을 내는 건 완전 다르지 않냐 라고 한다면 CU가 1등이 됩니다. 실제로 이걸로 양쪽이 다투고 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위 면적당 평균 매출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마 CU에서 이 영상을 보진 않겠죠? 여튼 그래서 오늘은 CU를 기준으로 순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CU의 평당 매출은 3,100만원입니다. 자, 그럼 20평짜리 CU 매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매출은 6억 2천만 원이 되고요. 참고로 매장 크기를 20평으로 잡은 이유는 2022년 기준 CU 편의점 평균 크기가 19.3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출 6억 2천을 한 달로 계산해보면 월 매출은 5,166만원, 일 매출은 172만원입니다. 하루 172만원을 판다고 했을 때 20평 크기의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먼저 매출 5,166만원은 부가세 포함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빼주겠습니다. 그럼 4,650만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 마진율인데요. CU의 경우 재료비가 73%에서 75% 정도입니다. 여기서 담배 비중이 조금 더 높을 경우 마진율이 낮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진율 25%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1,162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금을 제가 다 가지는 건 아니고요. 편의점의 경우 여기서 본사와 수익을 쉐어합니다. 가맹 형태에 따라 내가 가져가는 비율이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크게 가맹 형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점주 수익 추구형, 두 번째는 점주 투자 안정형입니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는 초기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고 대신 돈도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고, 두 번째 점주 투자 안정형은 투자 비용을 낮춰서 인테리어, 집기,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는 대신 수익률이 낮습니다. 물론 점주 수익 추구형과 점주 투자 안정형에도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서 100% 내가 다 부담하느냐 아니면 인테리어나 집기는 본사에서 무상 대여해 주느냐 이걸로 또 나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방식인 점주 수익 추구형이라고 가정하고 19시간 기준으로 75%를 가져간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남은 1,162만원에서 25%를 본사에 준다면 저는 871만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메인, 가장 중요한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줘야 하는데요. 임대료의 경우 서울 평균 임대료는 평당 23만원이므로 20평 기준 임대료는 약 460만원이 나옵니다. 너무 비싸죠? 사실 이건 보증금과 관리비를 다 포함한 통상 임대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로 잡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돈은 671만원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75%를 받는 점주 수익 추구형의 경우 19시간 매장을 돌려야 합니다. 하루 19시간씩 30일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총 570시간 일해야 하는데요. 프로토 기준 최저 시급 9,86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인건비가 18만 7천원이 나갑니다. 한 달엔 560만원이 나가는 건데요. 남은 돈 671만원에서 562만원을 빼면 109만원이 남습니다. 아직 전기요금, 수도요금, 세금, 카드 수수료 아무것도 계산 안 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의점을 프로토로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편의점 사장님들도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장님이 주 6일 9시간 일한다고 했을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이럴 경우는 사장님은 한 달 225시간 일하게 되고 알바는 34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럼 인건비는 340만원이 되고 남은 돈 671만원에서 인건비 340만원을 빼면 331만원이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비용들만 빼주면 되는데요. 전기요금의 경우 아시겠지만 전기세가 지금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편의점의 경우 전기요금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20평 기준 최소 100만원 정도는 나옵니다. 그 다음 수도요금, 매장 인터넷, 화재보험, 쓰레기 봉투 등 이런 짜잘한 기타 비용은 2, 3만원씩 다 합치면 총 2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은 폐기 비용이 있죠. 폐기 비용이 뭐냐면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햄버거, 도시락 같이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물건들은 폐기 비용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 비용을 줄이겠다고 손님들이 왔는데 상품들이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폐기 비용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폐기 비용은 한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남은 돈 331만원에서 전기세 100만원, 각종 비용 20만원, 폐기 비용 20만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191만원이 남습니다. 191만원, 큰 돈이 남진 않습니다. 여기에 초기 비용, 가입비, 상품 준비금, 소모품 준비금 그런 것까지 다 계산했을 경우 솔직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돈은 내가 주 6일 9시간씩 일했을 경우에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정말 작은데요. 실제로 편의점으로 돈 좀 번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 시간을 넣어서 돈이랑 바꾸는 거죠. 물론 오늘 알아본 건 아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매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상품들이 많다면 마진율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 비용이 이거보다 싼 경우도 있고요. 인건비를 아낀다고 가족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훨씬 더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오늘은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본 거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업 전에 꼭 이렇게 세부적으로 손익 계산을 해보시고서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좋진 않지만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